수능 특강 미적분 2단원 급수 기초연습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수열 AN에 대하여 하고 AN의 식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AN의 식을 일단 좀 정리를 해 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걸 보시면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급수 어떤 급수의 값을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 두 가지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식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출을 해내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인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분분수, 두 번째가 뭐냐면 등비급수. 거의 이 두 가지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마 자체가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시그마 뒤에 k가 왔을 때, 그 다음에 또는 k제곱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시그마 뒤에 k 세제곱이 왔을 때, 시그마 뒤에 공비의 등비수열의 형태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시그마 뒤에 부분분수가 왔을 때, 마지막으로 시그마 뒤에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이 왔을 때 해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시그마 자체가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 6가지밖에 없고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이걸 제외한 이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일이 나열을 해보던가 그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 6가지 중에서 얘는 무조건 발산을 해버리니까 급수에서는 안 나와요. 그쵸? 그냥 시그마에서는 중요한 공식이지만 급수에서는 나올 일이 없죠. 발산하니까. 값을 구하라고 할 리가 없겠죠. 얘는 더 발산하니까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 더 심하게 발산하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은데 얘는 이 일반항 자체는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쵸? 이 일반항 자체는 0으로 수렴을 하는 애지만 합은 수렴하지 않는 굉장히 귀중한 반례가 되는 애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 분의 1 뭐 요런 형태 이런 형태예요. 얘는 일반항은 0으로 수렴을 하지만 급수는 발산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이 형태는. 자, 그래서 살아남은 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의 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기억을 해놓고요. 구하고자 하는 걸 딱 보면 분수 형태로 되어 있고 뭔가 분모가 식이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의 부분분수가 될 확률이 높다. 자, 그럼 이제 AN의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그냥 시그마죠. 시그마고 무한대가 없는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는 그냥 범위만 똑같다면 시그마 안에 있는 식끼리 더하거나 빼도 되죠. 요거는 그러면은 앞에서 얘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서 k제곱 플러스 1을 빼면 2k가 될 것이고, 자, 얘를 이제 처리를 해주면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2가 약분돼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값은 아주 간단해졌죠. 밑에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리미트 앞에다가 해주고 n을 무한대로 가는 거 해주고 이쪽이 분무수 처리를 해줄게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변수를 k로 바꿔야 하고 그러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해서 1부터 대입을 해주면 1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럼 중간은 다 없어지고 처음에 1이 살아남았으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살아남을 것이고 리미트를 이제 적용을 해주면 얘는 0이 돼서 사라지니까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2로 수렴을 한다. AN은 2로 수렴을 한대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이쪽은 그냥 극한이 아니라 급수예요. 그죠? 급수예요. 자, 그때 리미트 BN의 값을 구하시오. 시그마를 볼 때 시그마 안에 이렇게 합으로 되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3an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2bn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많은데 안 되죠. 안 돼요. 시그마만 있을 때, 그러니까 무한대가 없는 급수가 아닌 시그마일 때는 이렇게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급수에서는 안 돼요. 리미트는
각자 극한값을 가질 때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각자 극한값을. 그럼 한번 볼게요. AN이 2로 수렴을 하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3AN이라는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AN이 2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 급수 자체가 수렴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얘 발산이겠죠? 발산. 자, 얘가 발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자 시그마를 적용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산을 하니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이거의 급수가 4로 수렴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4라는 숫자는 쓰이지도 않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얼마로 수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 급수가 4로 수렴을 하기 위한 조건은 3an 빼기 2bn이 0으로 수렴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수렴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로 수렴하느냐가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이 리미트 처리를 각자 리미트를 해도 되느냐? 이 경우에는 해도 되겠죠. 왜 해도 되느냐? AN은 리미트를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수렴을 하는 애죠. 그쵸? 그러니까 각자가 수렴을 한다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얘도 그러면 수렴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걸 보시면 여기 bn 자체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그럼 둘 다 수렴을 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3 뽑아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2 뽑아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bn과 같다. 자, 그러면 좌변이 6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3이 될 것이다. 답은 3번. 자, 다음 3번. 주술 AN, BN에 대하여 3AN의 급수가 6이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하는구나. 그러면 AN이 0으로 수렴을 하겠네? 라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까지 볼게요. BN. 이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수렴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그냥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이 3이다. 그쵸? 그럼 얘가 2니까, 그쵸? 3AN의 급수가 6이니까 얘는 2,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얘는 1이다. 여기서도 그냥 무턱대고 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수렴을 한다는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AN 주어져 있고, 등비네요. 등비. BN도 주어져 있네요. BN도 등비. 그쵸? 그때 구하고자 하는 게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 자, 그럼 식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단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은 2의 n제곱 분의 1이니까 얘는 등비급수 1 빼기 공비 2분의 1 분의 첫항 2분의 1이니까 얘는 1이고, 그 다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 3의 n승분의 1이니까 얘는 1 빼기 공비 3분의 1 첫항 3분의 1. 자, 그럼 3분의 2분의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자, 마지막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bn이니까 6의 n제곱 분의 1 해서 1 빼기 공비 6분의 1 분의 첫항 6분의 1. 자, 그러면 6분의 5분의 6분의 1이니까 5분의 1. 자, 그럼 얘네들을 곱한 거에서 5분의 1을 빼주면 10분의 3. 답은 3번. 자, 5번. 5번을 보시면, 자, 시그마 뒤에 있는 식이, 뭔가 등비처럼 막 지수 형태긴 한데, 그냥 등비 수열은 아니고 되게 복잡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그냥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는 타입은 딱 두 가지예요. 1번 부분 분수.
2번 등비급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형태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결국은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분모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부분분수는 일단 패스를 하고 나면 확률이 떨어지겠죠. 등비급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얘를 형태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 2의 마이너스 n승을 제곱하면 4의 마이너스 n승이 되고,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승을 제곱하면 9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의 마이너스 n승을 a라고 생각을 하고 3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승을 b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일반항의 형태가 a 플러스 b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형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면 결국 a 빼기 b만 남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등비급수의 형태가 된 거죠. 자, a 빼기 b니까 2의 n제곱분의 1 빼기 요거는 빼기 b인데 얘인데, 위에 있는 얘인데 뭐 그냥 처리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플러스 1승 그냥 처리를 할게요. 먼저 3 곱하기 3의 n승 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등비급수는 둘 다 수렴을 할 테니까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각자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위에 우리 구해놨네. 1이고, 아까 앞에 문제에서 여기 위에서 구했던 거, 여기서 구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3의 n제곱분의 1은 위에서 구해놨네요. 근데 앞에 3만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2번. 자, 다음 레벨 2 기본 연습.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볼게요. an에 대하여 하고 an이 주어져 있는데 an이 지금 두 개의 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쵸? 앞에 있는 것도 보면은 분모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것도 보시면은 분모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an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직접적으로 시그마 급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부분분수 아니면 등비급수. 근데 분모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니까 부분분수일 확률이 높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서 리미트와 시그마를 따로 갈라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AK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자, 이 AN이라는 것 자체를 정리한다고 뭐 통분까지 해서 처리를 해도 좋지만 굳이 뭐 불필요한 과정이죠. 그렇게 하면 괜히 더 복잡해지기만 하고 그냥 각자 처리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장점은, 시그마와 리미트를 갈라줬을 때의 장점은 서로 간의 성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적용할 때는 얘를 이렇게 처리를 해도 상관이 전혀 없겠죠. 그쵸? 시그마는 뭐 얘가 수렴하는지 이게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각자 해주면 되니까. 그쵸? 리미트는 안 되고, 그래서 분류를 해서 리미트는 나중에 처리를 하고 시그마만 처리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뭐 요거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합쳐서 K 플러스 1분의 1 없애고 시작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쭉 대입해서 나열을 해도 좋고, 없애고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대입하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앞에 있는 애는 n분의 1까지고, 거기에서 이제 빼기, 얘는 1 대입한 거니까 3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4분의 1 빼기 해서 어디까지 빼느냐, k 플러스 1분의 1 하고 k 플러스 2분의 1까지. 끝에 두 개를 적어줬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빠지기 시작하니까 앞에서 살아남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대칭으로 뒤에서도 두 개가 살아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고, 뭐 이 부분 정리할 필요 없죠, 이게. 그쵸? 급수가 사실 그냥 시그마보다 더 쉬워요. 그냥 시그마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리미트를 처리해주면 어차피 다 0되는 애니까 2분의 3이다. 3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시그마하고 뒤에 뭐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B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대요. 항상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이 B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 일반항 자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3 빼기 a라는 이런 형태가 0으로 수렴을 한다 라는 사실. 그쵸? b가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이거를 보시면 뭐 요거를 통분까지 해서 막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쉽게 리미트가 각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살펴보면 이거 a 그냥 바로 구해지죠. 그러니까 여기 항이 두 개니까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처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럼 앞에 걸 보시면 얘는 얘 처리되죠. 통분할 필요가 전혀 없죠. 복잡하게. 얘 보면은 얘 리미트 해주면 얘는 1로 수렴을 하겠네요. 그죠?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야 어차피 상수니까 리미트 적용을 안 받을 테니까 1 빼기 a는 0.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다. 그쵸? 자, 이제 b라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급수를 직접적으로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부분분수 아니면 등비급수다. 등비급수는 아닐 것 같죠? 뭐 부분분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a가 1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은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자, 이건 많이 앞에서도 했으니까 그냥 쭉 정리를 할게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점점점 해서 리미트 빼먹었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어차피 리미트 해주면 얘네 다 없어지고 얘네는 없어져서 b는 2분의 1, 답은 3번. 자, 3번.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시그마 AN이 2래요. 자, 시그마 AN의 합도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이 얼마다? 0이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 보면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얘는 급수가 아니에요. 그쵸? 그냥 시그마예요. 자, 그냥 시그마니까 이 뒤에 오는 bk 플러스 n세제곱분의 k제곱 이 부분을 그냥 시그마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도 좋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리미트 때문이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된다. 이게 요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K 부분 보시면은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BK라는 애의 급수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AN의 급수는 주어져 있고, 자, 그럼 BK의 급수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얘를 처리를 해야 돼요. 얘를 마찬가지로 얘는 급수가 아니죠. 그냥 시그마죠. 그쵸? 이때 뭐 요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시그마에서의 변수는 K이기 때문에 이 n세제곱은 변수가 아니죠. 시그마 내부의 입장에서는. 전체식에서 보면 변수는 n인데 이 시그마 내부에서만큼은 변수를 K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n세제곱은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n세제곱분의 1 여기를 보시면 n세제곱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k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그쵸? 두 개만 곱해주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bk는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6n 세제곱. 근데 약분 미리 하나 합시다. 여기 6n 제곱이랑 n 하나는 약분을 미리 할게요. 6n 제곱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니까, 근데 여기서 통분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귀찮을 거예요. 그쵸? 여기 통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로 다시 갈게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구하고자 하는 걸로 다시 갈게요. 자, AN은 급수가 수렴을 하죠. 그럼 이 부분은 BK도 수렴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두 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3 따로 뺄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AN은 2니까 2 더하기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면 되는 건데 1번부터 나왔던 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얘를, 이 오른쪽에 얘를 SN이라고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리미트 SN이에요. 그쵸?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할 필요가 없다. 리미트 SN. 그럼 SN의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한테 리미트만 해주면 되네요. 그죠? 얘한테 리미트 해보면 각자 처리할 수 있죠. 얘 1로 수렴을 하고, 앞에 있는 항은 1로 수렴을 하고, 뒤에 있는 항은 3분의 1로 수렴을 하니까 1 빼기 3분의 1. 통분하고 뭐 계산 귀찮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수렴할 때는 각자 리미트 그냥 해주면 된다. 이거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면 3 괄호하고 1 빼기 3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2에서 4. 답은 4번. 4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요것도 급수 아니라 이제 그냥 극한이네요. 얘가 2로 수렴을 할 때 요거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AN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분모에 막 등비 형태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등비급수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쵸? 등비급수. 자,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얘의 수렴값이 2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수렴을 한대요. 수렴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극한에서는 우리가 요런 거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승 이런 거는 떼주고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얘가 수렴을 한대요. 2가 중요한 건 아니고 수렴한다는 사실 자체가. 자, 그러면 분모가 4의 n제곱이 가장 큰 거니까 이거는 이제 분모는 무한대고, 그럼 분자도 무한대여야 될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한다? 그냥 힘싸움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3의 n제곱은 의미가 없죠. 4의 n제곱 앞에서. 그러면 an이 어떤 형태일지 나오겠죠. 2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 이어야 되겠죠. an분의 1이니까 시그마 n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2 곱하기 4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2는 그냥 처리를 해주고 곱하기 1-4분의 1분의 첫 항 해주면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2 해서 3분의 2. 자, 다음 이제 레벨 3 실력 완성. A2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 AN. 자, 특이하게도 첫 항이 아니라 둘째 항이 주어졌네요. 그럼 첫 항이 무슨 구하고자 하는 거나 뭐 이런 거랑 큰 관계가 있겠죠? 급수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하자. 급수가 수렴을 한대요. 급수가 수렴을 한다 그랬으니까 수렴한다는 말을 굳이 말해주는 이유는 AN 자체는 그러면 얼마로 수렴을 할 것이다? 0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p 곱하기 p는 요 주어진 식의 분자에 있는 2차항의 개수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맨 앞에 1번에서 나왔던 거, 예제 1번에서 나왔던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여기 SN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이걸 구하는 거니까 이게 어디서 나올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양변의 리미트를 해보면 얘가 나오겠죠. 그쵸? 양변의 리미트. 자, 양변의 리미트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플러스 1 더하기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순서를 좀 바꿀게요. a1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n-n 플러스 1분의 pn 제곱 플러스 1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이제 좌변을 처리를 할 건데 좌변은 sn이라는 애의 극한값이 sn의 극한값, 그러니까 급수죠. an의 급수가 수렴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자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플러스 1은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 더 있나 없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놓고 좌변은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이렇게 되는 거고 우측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놓은 이유는 마찬가지로 얘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미트를 해봤자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얘는 상수니까 리미트를 해도 당연히 수렴할 거고 그럼 당연히 얘도 이만큼이 통째로가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쵸? 2n하고 뒤에 분수 구분은 갈라줄 수가 없죠. 왜냐면 앞에 2n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애니까. 그죠? 자, 그럼 얘는 A1 더하기 자, 이 뒤에 부분인데 이 뒤에 부분도 일단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극한이 수렴한다는 사실 자체예요. 얘가 얼마냐, 여기에 얼마가 와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렴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 항상 조건, 얘가 수렴을 할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저 부분을 통분을 한번 해보면 사실 통분 안 해도 그냥 p는 더 빨리 나오긴 하는데 일단 통분부터 한번 해보면 2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p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됐을 테니까 차수가 같아야 돼요. 얘가 수렴을 하려면. 그럼 분모는 1차. 그럼 분자도 1차여야 되니까 p는 얼마다? 2다. 그래야지 2차항이 없어지면서 수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2차항이 없어지고 1차항이 남았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를 해보면 얘의 값은 2다. 요렇게. 우리의 목적은 P는 알아냈고 P는 여기 알아냈고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위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데 요걸 그럼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주어졌던 거. A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걸 이용을 해서 A1을 구해낼 거예요. 우리가 얘를 구하려면 이 합을 구하려면 A1만 알면 되겠죠. 자, A1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위로 올라가 보시면 위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양변의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S2 더하기 S1이니까 S2를 풀어서 쓰면 A2 더하기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1은 A1과 같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는 2 더하기 A1 빼기 2분의 3이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A1을 빼주면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A2가 앞에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1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A1은 1이다. 자, A1이 1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는 3이 될 것이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은 2분의 3이다. 자,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답은 3. 자, 다음 2번. 수열 AN에 대하여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을 보니까 이 급수가 5로 수렴을 한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5라는 수렴값 자체보다도 일단은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빼기 3이라는 애가 an 빼기 3이라는 수열이 얼마로 수렴을 한다? 0으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각자 리미트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3이라는 애는 상수니까. 그쵸? 상수니까 수렴값을 가질 거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은 3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볼게요.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3n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보시면 그러니까 리미트에서 이렇게 안에 항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항상 이것만 주의 있게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경우에 나누고 어떤 경우에 안 나누는가. 그러니까 리미트 뒤에 오는 어떤 여러 개의 항 중에서 극한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냥 따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이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위에서 알아냈기 때문에 얘는 자체적으로 수렴값을 가져요. 수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끊어버리면 되죠. 얘는 그냥 이렇게 리미트 하면 되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안 된다. 그쵸? 이만큼을 통째로 가져가야 된다. 아직 수렴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수렴하지 않으면 구분해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an 먼저 처리를 해주면 얘는 그냥 3이고, 그쵸? 그 다음에 3 더하기, 여기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일단 리미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제 관찰을 해야죠. 관찰. 형태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an의 시그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시그마 이렇게 각자 처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쵸? 시그마 각자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그마 안에. 얘는 분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그마 뒤에 an 빼기 3이 무조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시그마 ak 빼기 3n이네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서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 그럼 3n을 어떻게 바꾸면 위의 형태가 나올까 고민해 보세요. 얘도 다시 시그마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3으로 바뀌겠죠. 얘가. 그쵸? 그러면 이제 리미트는 앞에 혼자 아직 별개로 있는 거니까 얘를 제외하고 시그마끼리는 그냥 합쳐줄 수 있죠. 수렴을 하든 안 하든. 그쵸? 아직 리미트 적용 안 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3.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답은 8. 자, 다음 3번. 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게 1일 때 a1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a1. 자, 그럼 여기도 보시면 시그마 뒤에가 항이 여러 개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각자 처리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시그마 an이 3으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수렴값을 가지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도 돼요. 여기선.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더하기 2 시그마, 2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줄게요.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플러스 1이 1이다. 얘는 얼마다? 얘는 앞에 있는 얘는 3이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이거 구분 잘 해줘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 자, SN을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라고 했을 때, 앞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sn 플러스 1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이쪽도 무한합이고 이쪽도 무한합인데 같아요. 근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하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플러스 1하고는 위에 거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갔고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갔는데 이 둘은 다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둘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끝에 거는, 끝에 항은 어차피 끝에 항의 합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이나 플러스 n 플러스 100이어도 끝에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첫 항을 지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거는 첫 항을 지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첫 항부터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끝없이 계속 더하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둘 다. 그러니까 이 둘은 똑같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시그마를 나열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을 대입하면 A1, 2 대입하면 A2, 3 대입하면 A3 해서 무한대까지 더하겠죠. 근데 얘를 대입을 해보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자, 차이점이 보이시죠? 여기에는 A1이 없어요. 여기에는 A1이 안 더해진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우리가 일단 바꿔서, 왜냐면 알고 있는 게 위에 보면 이거 an이니까 요거랑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식을 변형할 때는 똑같지 않으면 똑같게 나중에 좀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A1부터 무한대까지의 합, 무한합이니까 여기에서 A1만 하나를 빼면 위에 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가 얼마다? 3이다. 자, 그럼 3 더하기 6 빼기 2A1은 1이니까 A1이 얼마인지가 나오겠네요. 그쵸? A1은 4다. 답은 4번. 자, 4번 문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죠. 이거 등비급수를 활용한 도형에 활용을 한 건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항상 첫 번째로 일단은 첫 항을 잘 확인을 해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첫 항을 반드시 잘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걸 나열한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L1부터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L1부터 L2 더하기 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L1이 어떤 도형인지 잘 확인하세요. 가끔씩 첫 번째에 있는 도형이 그냥 A, B, C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A1, B1, C1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거부터 구한단 말이에요. 요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첫 항을 무조건 잘 확인해라. 됐죠? 첫 항은 진짜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푸는 방법이죠. 구하는 방법은 일단 첫 항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첫 항부터 구한 다음에 두 가지로 방법이 나뉘는데 공비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둘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항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공비가 구해지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등비수열이니까, 등비급수니까 무조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비를 구하는 편이 항상 거의 대부분 쉬워요. 공비가 절대 안 구해진다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을 구하는 방식을 택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비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닮은 비만 잘 구해주면 돼요. 닮은 비를 구해서 우리가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게 길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길이죠. 둘레의 길이니까 길이는 곧 닮은 비 자체가 공비가 되는 거고,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게 넓이라고 한다면 넓이는 닮은 비를 제곱하면 되는 거고, 부피라고 한다면 닮은 비를 세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닮은 비라는 거는 길이의 비니까 길이의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나오고, 길이의 비를 세제곱하면 부피의 비가 나온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정사각형 안에 어떤 굉장히 특이한, 구하기도 진짜 힘든 어떤 진짜 특이한 이렇게 패턴의 모양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첫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한 번개 모양의 넓이를 직접 구해야 되겠죠. 첫 항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다시 정사각형이 존재해서 그 안에 다시 이런 패턴이 있다고 쳤을 때, 그쵸? 그럼 우리가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도형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이 도형을 구할 필요가 없고, 어떤 패턴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이 밖의 정사각형, 이 그림상에선 정사각형이겠죠. 이 정사각형의 비가 곧 안에 포함된 두 도형의 비와 같다 라는 걸 이용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삼각형이라고 나왔는데 빗변의 길이가 2인데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소리는 맞죠? 당연히 이거는 지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이거를 뭐 코사인 법칙을 써서 밑에 B1, C1을 구할 필요가 없고 2대 1인데 여기가 60도가 나왔으면 여기는 당연히 90도겠죠. 여기는 당연히 90도고 여기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3이 나온다. 1대 2대 루트 3 특수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렸어요. 5, 1. 그 다음에 5, 1에 다시 내접하고 각 편이 삼각형의 세 변에 각각 평행한 삼각형을 그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A1, B1, C1이랑 A2, B2, C2는 닮은 관계겠죠. 그렇죠? 안에 있는 것도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원 5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첫 번째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요거를 그려서 자, 직각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방법을 사용해도 돼요. 여기가 R, 여기가 R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여기가 90도고 정사각형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돌려주는 방법. 여기가 1 빼기 R이고 그럼 여기도 1 빼기 R이고 그럼 여기는 루트 3 빼기 R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루트 3 빼기 R이다. 근데 여기가 얼마다? 2다. 그러면 루트 3 빼기 R하고 1 빼기 R하고를 더하면 2가 나온다. 그러면은 2R은 얘네들이 넘어가면 2R은 루트 3 빼기 1이 나오니까 R은 2분의 루트 3 빼기 1이다. 이렇게 구해도 좋고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접원 구하는 방법은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원이 뭔가에 접하면 무조건 이렇게 접점까지 선을 긋게 돼 있죠. 그래서 다 90도 90도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각 꼭지점으로 원의 중심에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의 넓이가 전체 넓이와 같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도 좋고요. 자, 그 방법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건 지우고 요건 다 지우고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세 변의 길이의 합이 저 삼각형의 넓이 2분의 루트 3과 같다. 3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3. 이게 훨씬 더 복잡하죠,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 뭐 그냥 유리화를 해도 좋은데 분모 분자를 루트 3으로 나눠서 약분을 시켜서 유리화해주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원에 이게 원 5, 1이라고 쳤을 때 이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삼각형을 보시면 여기서는 또 이용할 게 뭐냐 90도 원주각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그러면 여기 있는 90도인 게 확실하니까 이 A2, B2가 곧 뭐가 된다? 지름이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다? 지름이니까 반지름의 2배를 해서 루트 3 빼기 1이다. 자, 그럼 이 안에 속해 있는 요거의 이 안에 내접하는 다시 내접하는 원 5, 2의 둘레의 길이가 둘째 항이 될 텐데 둘째 항을 뭐 직접 구하는 방법은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해주면 구해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두 원이 모두 똑같은 직각삼각형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똑같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원이니까 바깥을 감싸고 있는 도형의 닮은 비만 구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이 변의 길이가 얼마였냐? 2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애는 이 변의 길이가, 똑같은 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닮은 비가 얼마냐? 이 변의 길이에다가 큰 도형의 빗변의 길이에다가 2분의 2로 나눠서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루트 3 빼기 1을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비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첫 항 A1은 L1은 원에 둘레고 우리는 반지름 구해놨으니까 루트 3 빼기 1의 파이다. 됐죠?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저 합 S는 1 빼기 공비 분의 첫 항이다.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칸이 좀 부족한데 여기 지우고 위에다가 다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얘를 여기다가 이어서,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2 괄호하고, 이런 건 뭐 암산 된다고 미리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3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거를 그대로 유리화를 항상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항상 우리가 숫자를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 분자에 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항상 적극적으로 좀 인수분해를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는 루트를 포함한 채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분모를 루트 3으로 묶어주면 루트 3 빼기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냥 약분만 하면 바로 계산이 쉽게 되는 거죠. 요거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이때 유리화를 해주면 되죠. 그럼 3분의 2 루트 3의 파이. 자, 그럼 답은 1번이다.